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집중하시고 끌리는 게 두 개 있다면 연관된 거라 둘 다 보셔도 좋습니다. 카드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일 번 고르신 분들 더 미루면 손해보는 선택 하나가 곧 눈앞에 드러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정성이 돼요. 마음 닿으신 분들은 가볍게 눌러주시고 끝까지 같이 들어주세요. 1번 소품이 끌린 건 이미 마음속으로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에서는 이제 더 못 참겠다는 선이 분명히 생겼네요. 그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이 조만간 한 번 들어와요. 그때 1번 분들 마음이 딱 알게 됩니다. 아, 이건 더 끌고 갈 일이 아니구나. 1번 분들, 이 리딩은 시작부터 말이 또렷하게 나와요. 지금 1번 분들한테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내가 편하게 고르는 선택이라기보다 더 미루면 내 손해가 커지는 선택이에요. 내가 계속 참고 계속 넘기고 계속 상대 사정 봐주다가 이제는 내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요. 누가 봐도 큰일 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일상은 굴러가고 해야 할 일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1번 분들 속은 이미 많이 시끄럽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꾸 같은 생각이 올라오죠. 이 사람을 계속 믿어도 되나? 이 일을 계속 끌고 가도 되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진짜 이제 멈춰야 하는 건가? 맨 앞에 작두타기가 나왔어요. 이건 결단이에요. 더는 어정쩡하게 발만 걸치고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작두 위에 올라서는 건 무섭죠. 그런데 작두타기는 무섭다고 피하면 더 오래 무서운 카드예요. 차라리 한 번 마음 먹고 올라서야 끝납니다. 1번 분들 사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관계가 나를 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이 일이 내 시간과 기운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것, 상대가 말은 하지만 행동은 잘 안 바뀐다는 것, 내가 계속 이해해주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것, 이런 걸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내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죠. 1번 분들은 전기 많은 편이에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막상 사람을 딱 끊어내는 걸 어려워하네요. 상대가 미안하다고 하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나도 힘들었다고 하면 또 사정 봐주고 이번만 지나가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문제는 그 기회가 반복됐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전기죠.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그건 1번 분들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사과는 하는데 행동이 그대로이거나 말은 부드러운데 책임은 안 지거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1번 분들이 힘들 때는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정리해야 해요. 옆에 폭포 수련이 붙었어요. 이건 많이 참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많이 버틴 카드예요. 그냥 기분 나쁜 하루, 속상한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같은 물줄기를 맞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쏟아지는 물을 혼자 맞으면서도 괜찮다고 한 거죠. 1번 분들, 주변 사람들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1번 분들이 티를 안 내니까요. 해야 할 일은 하고, 웃을 때는 웃고, 대화도 하고, 일상도 굴러가니까 남들은 그냥 괜찮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방에 들어오면 확 내려앉는 마음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다가도 다시 보고, 괜히 예전 대화를 다시 보고, 그 사람이 했던 말 한 줄을 떠올리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하면서도 멈추기 어려웠죠.
일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이에요. 내가 맡은 일이 아닌데 자꾸 넘어옵니다. 누군가는 편하게 빠져나가고 결국 뒤처리는 내가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해줘도 고맙다는 말은 잠깐이고 다음에도 또 내 몫처럼 밀려옵니다. 처음엔 선의였죠. 내가 조금 더 하면 분위기 좋게 넘어가니까요. 내가 참으면 싸움 안 나니까요. 내가 처리하면 일이 빨리 끝나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상대는 고마워하기보다 익숙해집니다. 1번 분들이 해주는 걸 기본 값으로 여겨요. 그러면 어느 순간 1번 분들만 지칩니다. 관계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제대로 아껴주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하게 붙잡아두는 느낌, 확실한 말은 피하면서 내가 떠나지는 못하게 만드는 느낌, 필요할 때는 다정하고 정작 내가 확인받고 싶을 때는 흐릿해지는 태도, 이런 게 있었으면 1번 분들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문제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까우니까 더 말하기 어렵죠. 남이면 끊으면 되는데 가족이거나 오래 본 사람이면 그게 쉽지 않아요. 상대가 힘들다 하면 내가 또 참게 되고 나도 서운하다고 말하려다가도 분위기 나빠질까봐 입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내 마음이 계속 밀리면 안 돼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1번 분들은 그 선이 계속 흐려졌던 것 같아요. 폭포 수련은 그래서 말해요. 이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하지 말라고요. 충분히 견뎠어요. 이미 많이 참았고 이미 많이 벅했습니다. 더 참는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밤길 나그네가 보여요. 이건 혼자 고민한 시간이 길었다는 뜻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정작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말하려고 하면 설명이 길어지고 설명하다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혼자 삼켜버린 말이 많아요. 밤길 나그네가 나오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상대 답장이 늦으면 불안하고 말투가 조금 차가우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어떤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도 계속 마음에 남아요. 이게 1번 분들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 불안정한 흐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방어하는 거예요. 1번 분들은 그동안 계속 상황을 읽으려고 했어요. 상대 표정이 왜 저러지? 저 말은 무슨 뜻이지? 내가 뭐 잘못했나? 오늘 분위기가 왜 바뀌었지? 이런 걸 계속 살피다 보니까 마음이 쉬지를 못했어요. 내 삶을 살기보다 남의 반응을 먼저 살핀 시간이 길었습니다. 여기에 명부판관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만 볼 수 없어요. 서운하다, 속상하다, 억울하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명부판관은 더 현실적으로 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앞으로 달라질 사람인지, 이 일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내가 계속 양보했을 때 남는 게 있는지, 지금처럼 가면 내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있는지, 조만간 1번 분들이 딱 느끼는 장면이 생깁니다. 상대가 또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또 어기거나 내 책임이 아닌 일을 또 떠넘기거나 내가 싫다고 했던 선을 다시 넘을 수 있어요. 그때 화가 나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어요. 아, 이제 진짜 알겠다. 이건 더 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요. 명부판관은 봐줄 만큼 봐준 뒤에 나와요. 처음부터 차갑게 가르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고, 여러 번 참았고, 여러 번 기다렸는데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 이제는 판단하라고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이기적이라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끝내는 거예요. 뒤쪽에 정화수기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1번 분들 속에 쌓인 게 많아서 말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세게 나갈 수 있어요. 맞는 말인데도 상대가 말투를 물고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질이 흐려져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맑히세요. 조용한 시간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앉아보세요. 내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
해야 할 말을 피하지 않게 해달라.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지킬 것은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돼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게 먼저예요. 정화수 기도는 말하기 전에 정리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더는 못 받아들이는 게 뭔지,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먼저 봐야 해요. 마음이 흐린 상태에서는 상대가 조금만 다정하게 말해도 다시 흔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맑아지면 다정한 말과 책임 있는 행동을 구분할 수 있어요. 옆에 벼락 장군이 들어와요. 갑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연락이 갑자기 오거나 사실이 갑자기 드러나거나 누가 참았던 말을 꺼내거나 미뤄졌던 결과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어요. 조용히 넘어가려던 일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이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답장 쓰고 싶어도 잠깐 멈추세요. 따지고 싶어도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하세요. 벼락은 순간이에요. 그 순간 같이 터지면 일이 커지고 한 박자 늦추면 내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벼락 장구는 숨은 걸 드러내는 기운도 있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상대 속마음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누가 옆에서 말을 전해줄 수도 있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동안 숨겨졌던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네요. 1번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사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흐릿했던 게 분명해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꽝 사냥이 나와요. 이건 오래 끌 일이 아니에요. 핵심만 잡으면 빠르게 정리됩니다. 1번 분들, 설명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언제부터 서운했는지, 상대가 뭘 어떻게 했는지 전부 꺼내면 말이 길어져요. 말이 길어지면 상대가 빠져나갈 틈도 많아집니다. 딱 세 가지만 잡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더는 못 받아들이는 것, 언제까지 답이 필요한 것,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상대가 말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때 같이 돌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라고 다시 잡으세요. 1번 분들은 감정 싸움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역할을 분명히 나누셔야 해요. 이건 제가 맡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까지 가능해요. 이 일정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상대가 서운해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처음엔 상대가 불편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까지 1번 분들이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관계에서는 애매한 말에 끌려가지 마세요. 나도 생각은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요즘 바빠서 그래.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됐다면 행동을 보셔야 해요. 기다림을 요청하는 사람은 그만큼 행동도 보여줘야 합니다. 말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그건 1번 분들 시간을 잡아두는 거예요. 마지막에 금강 역사가 서 계세요. 이건 보호예요. 선 긋기예요. 아무나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두지 않는 힘이에요. 1번 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누구나 내 시간을 가져가게 하지 말고, 누구나 내 책임감을 이용하게 두지 말고, 누구나 내 마음을 흔들게 두지 마세요. 금강 역사님은 무섭게 막아서는 기운이지만 사실은 1번 분들을 지키려고 서 계신 거예요. 그동안 1번 분들이 스스로를 잘 못 지켰잖아요. 상대 기분을 먼저 보고 내 마음은 나중으로 미루고 내가 힘든데도 또 괜찮다고 했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1번 분들 결론은 분명해요. 더 참는다고 복이 오는 흐름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리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미루던 선택을 끝내게 만드는 사건이 곧 오고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지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끝내고 싶은 것과 아직 살리고 싶은 것을 종이에 나누어 적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다 섞입니다. 적으면 보여요. 이건 미련이구나. 이건 아직 정성 들일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갈려요. 그리고 중요한 말은 바로 보내지 말고 먼저 써보세요. 써놓고 한번 읽어보면 감정은 빠지고 핵심이 남아요. 그 상태에서 말해야 1번 분들이 덜 다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부탁을 함부로 받아주지 마세요. 미안해서, 정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받아주는 일은 1번 분들을 더 힘들게 해요. 지금은 내 책임과 남의 책임을 나눠야 하는 때예요. 1번 분들, 이건 벌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려고 끝내는 자리예요. 오래 막고 있던 폭포 밑에서 이제 걸어 나오는 흐름입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시면 됩니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번 분들, 이번 정리 잘하시면 묵은 마음 하나가 성불하듯 풀리실 거예요. 이번 고르신 분들 기다리던 소식 하나가 마음을 다시 흔들고 들어오네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정성이 다음 풀이를 더 깊게 이어가게 해줘요. 이번 소품이 끌린 건 아직 완전히 접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잊은 줄 알았던 사람, 기다리던 말, 확인하고 싶은 진심이 아직 안쪽에 남아있네요. 겉으로는 다 지나갔다고 해도 마음은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이번 분들, 이건 사람 문제예요. 마음에 남은 사람, 기다리던 연락, 다시 들려오는 소식이 보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잊은 줄 알았는데 아직 마음이 남아 있어요. 맨 앞에 정표가 나왔어요. 정표는 오래 남은 마음이에요. 누가 했던 말, 어떤 약속, 잊히지 않는 장면 하나가 아직 마음에 남아 있네요. 이번 분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을 수 있어요. 다 지나갔다고 말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아직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내가 혼자만 의미를 둔 건지, 상대도 나를 생각하긴 했는지, 그게 아직 남아 있네요. 정표가 나오면 그냥 스쳐간 인연은 아니에요. 마음에 남을 만한 말이 있었고 계속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다 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노래 하나 듣다가 생각나고 길을 걷다가 비슷한 향이나 풍경을 보고 마음이 내려앉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도 밤에는 다시 떠오르는 사람이나 일이 있어요. 옆에 밀회가 붙었어요. 이건 숨겨진 마음이에요. 대놓고 말하지 못한 관계, 남들한테 다 설명하기 어려운 사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속으로는 마음이 엮인 흐름이에요. 꼭 연애만은 아니에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 수도 있고, 끊어진 듯 이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다시 말 걸기 애매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 이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심스러워지죠. 먼저 말하면 내가 너무 매달리는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계속 신경 쓰이고요. 밀회가 나오면 마음은 있는데 명분이 약할 수 있어요. 서로 생각은 하는데 상황이 쉽지 않거나 누군가의 시선이 신경 쓰이거나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더 답답했던 거예요. 차라리 확실히 끝났으면 마음이 덜 흔들렸을 텐데 끝난 듯 끝나지 않은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네요. 이번 분들 마음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수 있어요. 연락이 안 오면 이제 진짜 끝인가 싶고 또 작은 흔적이 보이면 아닌가, 아직 남아있나 싶고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굴면 내가 혼자 착각했나 싶고 그런데 또 눈빛이나 말투가 걸리면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됐어요. 주변 사람한테 말하기도 애매했을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 왜 그렇게까지 신경 써? 이런 말 들을까봐 그냥 말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칼에 접히지 않잖아요. 머리로는 끝이라고 해도 마음은 늦게 따라옵니다. 이번 분들은 그 늦게 따라오는 마음을 혼자 오래 품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연 날리기가 들어옵니다. 소식이 옵니다. 그런데 바로 손에 잡히는 소식은 아니에요. 멀리서 바람 타고 오는 신호예요. 직접 연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 듣는 말일 수도 있고 우연히 보게 되는 글이나 사진, 소문처럼 들어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번 분들 마음이 다시 흔들릴 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여도 이번 분들은 그 안의 온도를 느낍니다. 이 사람이 아직 나를 의식하나? 왜 지금 이 말을 하지? 왜 이제 와서 움직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소식은 아주 크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짧은 안부, 지나가듯 남긴 말, 누가 전해준 한마디,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처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들한테는 그게 작게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이 바로 알아차려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신호가 아니구나. 그런데 귀부인이 숨어 있어요. 누군가 속을 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원분들일 수도 있고 상대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차분한 척하지만 안쪽에는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상대가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드러내기 싫어서일 수 있어요.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상황이 애매해서일 수도 있죠. 반대로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전부 믿기는 아직 이릅니다. 말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이번 분들도 사실 속을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안 괜찮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계속 신경 썼고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손이 멈췄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봐, 내가 너무 쉬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혼자 진심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마음을 접어둔 게 있어요. 이번 분들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이 흐름은 혼자만의 착각으로 끝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신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 하나만 보고 모든 걸 확정하면 안 돼요. 소식은 오지만 상대가 바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는 따로 봐야 해요. 뒤쪽에 물동이가 나와요. 이건 크게 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연락이 오나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만 보면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더 크게 봐야 해요. 이 관계가 내 삶을 넓혀주는지 아니면 내 마음만 자꾸 작게 만드는지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나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봐야 해요. 이번 분들 기다리는 동안 본인 생활이 무너졌다면 그건 좋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잠을 못 자고 밥맛이 떨어지고 일하다가도 자꾸 마음이 빠지고 상대 반응 하나에 하루 기분이 다 바뀐다면 그건 사랑이든 미련이든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물동이는 말합니다. 들 수 있는 만큼만 들라고요. 남의 마음까지 내가 대신 들면 결국 내 어깨가 먼저 무너집니다. 물동이는 현실을 크게 보게 해요. 이 사람 하나가 내 세상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연락 하나에 오늘 하루가 결정되고 말 한마디에 내 자존감이 흔들리면 그건 너무 위험해요. 마음은 줄 수 있지만 내 중심까지 넘겨주면 안 돼요. 옆에 선녀가 들어와요. 부드러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게 기다리던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분위기를 풀어주는 사람,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 말 한마디로 기분을 환하게 해주는 사람이 보이네요. 이번 분들 너무 무겁게만 기다리지 마세요. 조만간 마음이 풀리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 먼저 안부를 묻거나 가볍게 말을 걸거나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어요. 갑자기 긴 대화가 이어지는 건 아니어도 닫혀있던 문틈이 살짝 열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선녀는 기분을 바꾸는 사람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이 계속 한 사람만 보고 있었다면 다른 누군가의 다정함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꼭 새 사랑이라고 단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아직 웃을 수 있구나. 내가 아직 누군가와 편하게 말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엽전 2번 카드가 나옵니다. 외로웠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도움도 같이 들어옵니다. 꼭 큰돈이 들어온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정보, 소개, 작은 기회, 현실적인 도움, 내 편이 되어주는 말이 같이 보입니다. 이번 분들 혼자라고 느꼈던 마음에 누군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번 분들이 더 이상 혼자 마음속에서만 버티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현실적으로는 누군가가 이번 분들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어요. 그동안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 숨겼던 이야기를 누군가는 아주 담담하게 받아줍니다. 별말 아닌데도 마음이 풀리는 말이 있어요. 너 그동안 힘들었겠다.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이런 말이 들어오면 이번 분들 마음이 한번 풀립니다. 마지막에 여산신이 서 계세요. 여산신은 현실감 있는 여자 어른, 중재자, 조언자예요. 이번 분들 주변에 차분하게 조언해주는 사람 혹은 상황을 정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을 흘려 듣지 마세요. 이번 분들은 마음이 움직일 때 현실 판단을 놓치면 안 돼요. 좋아한다, 그립다, 보고 싶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사람이 책임있게 행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반복해서 나를 흔들기만 하는 사람인지, 실제로 내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보세요. 여산 씨는 감정보다 현실을 보게 해주세요. 이번 분들이 다시 흔들릴 때 옆에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이 처음에는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마음만 보고 달려가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한 번 멈추고 보라는 뜻이에요. 조만간 일어날 일은 이거예요. 기다리던 소식이 다시 움직입니다.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간접적인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결론 내지 마세요. 소식이 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첫 번째 말보다 두 번째 행동을 보세요. 한 번 연락하고 사라지는지, 계속 태도가 이어지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이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연락이 오면 바로 의미를 확정하지 마세요. 하루 정도 두고 보세요. 너무 반가워서 바로 마음을 다 열면 나중에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나 하지 마세요. 말이 퍼지면 본래 뜻이 흐려질 수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에게만 조용히 털어놓으세요. 특히 현실감 있게 조언해주는 사람, 감정만 부추기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외로워서 더 크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 외로움을 잠깐 달래주는 사람인지 구분해야 해요. 이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조만간 마음 흔드는 소식이 옵니다. 그 소식은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헛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믿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상대의 두 번째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이번 분들 곁에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던 사람일 수도 있고 더 현실적으로 나를 살려주는 다른 인연일 수도 있어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번 분들 오래 접어둔 마음이 너무 구겨지지 않게 이번에는 천천히 펴보시면 좋겠어요. 3번 고르신 분들 묵묵히 버틴 일이 곧 결과와 인정으로 돌아오네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보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는 그 마음도 하나의 정성이에요. 3번 소품이 끌린 건 이제는 내가 해온 만큼 인정받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쌓아온 노력, 남들이 몰라준 수고가 드디어 밖으로 드러나려 하네요. 이번에는 그냥 마음속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결과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3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3번 분들, 이건 결과가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동안 해온 일이 이제 밖으로 보입니다. 티 안 나게 버티고 혼자 책임지고 남들이 모르는 자리에서 해온 게 있죠. 그게 그냥 사라지지 않았어요. 맨 앞에 업적이 나왔어요. 이건 운 좋게 얻는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쌓은 것, 내가 해낸 것, 내가 책임진 것에 이름이 붙는 자리예요. 3번 분들 속으로 억울한 마음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내가 빠지면 안 돌아가는 일인데 왜 내 이름은 없지? 남들은 쉽게 인정받는데 나는 왜 계속 증명해야 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네요. 그런데 업적은 조용히 남아 있어요. 누가 바로 칭찬하지 않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록처럼 남아 있고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일로 보시는 분들은 특히 그래요. 회의에서는 말이 많이 안 나왔어도 실제로 뒤에서 정리한 건 3번 분들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빈틈 메운 것도 3번 분들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용히 수습한 것도 3번 분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크게 말 안 했지만 그게 이제 평가로 올라옵니다. 공부나 시험 준비하는 일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혼자 앉아서 해온 시간이 있어요. 지겨워도 반복했고, 불안해도 놓지 않았고, 결과가 바로 안 보여도 계속했어요. 그게 이번 흐름에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개인 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회수가 바로 안 나오고 손님이 바로 늘지 않고 돈이 바로 안 붙어서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업적은 조용히 쌓이는 카드예요. 지금까지 해온 시도, 수정한 것, 다시 올린 것, 다시 연락한 것,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준비들이 이제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옆에 모내기가 붙었어요. 3번 분들은 빨리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포기씩 심은 사람이에요. 바로 결과가 안 보여도 계속했고, 귀찮은 일도 했고, 남들이 피한 일도 맡았어요. 모내기는 오래 걸려요.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게 아니죠? 그래서 3번 분들이 중간에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너무 늦은 건가? 이 길이 맞나? 남들은 벌써 앞서가는데 나는 아직도 준비만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늦은 게 아니에요. 3번 분들은 뿌리부터 만든 거예요. 겉만 빠른 사람보다 오래 갈 기반을 만든 겁니다. 모내기는 허리가 아픈 일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반복처럼 보이지만 하는 사람은 압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3번 분들 그동안 결과보다 과정이 더 길었어요. 예, 그래서 지쳤고, 그래서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은 그 반복을 헛수고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금이 환향이 나와요. 좋은 소식 들어옵니다. 결과, 평가, 인정, 합격, 승진, 제안, 연락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확인되는 일이 보여요. 금이 환향은 혼자만 아는 기쁨이 아니에요. 남들도 알게 되는 결과예요. 3번 분들을 가볍게 보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될 수 있고 예전에 지나간 곳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이 올라가거나 내 역할이 분명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번 분들이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복이 작아져요. 겸손은 좋지만 내가 한 일을 없는 일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받을 건 받아야 해요. 직장 흐름으로 보면 내 역할이 드러납니다. 상사가 뒤늦게 알아볼 수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3번 분들 덕을 인정할 수 있고, 부서나 팀 안에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조용히 하던 일이 어느 순간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흐름이에요. 돈 흐름으로 보면 수고한 만큼 받는 쪽이에요. 큰 횡재라기보다 정당한 대가, 밀린 보상, 추가 일거리, 성과에 따른 수입이 들어오기 쉬워요. 내가 공짜로 해주던 걸 이제는 돈으로 받아야 하는 흐름도 보여요. 3번 분들 내 실력을 너무 싸게 내놓지 마세요. 그런데 선비가 숨어 있어요. 3번 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좋은 일이 와도 바로 기뻐하지 못하고 아직 부족한데 더 해야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일 수 있어요. 3번 분들의 가장 큰 방해는 남이 아니라 자기 의심이에요. 남들이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결과가 나와도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하고 작은 실수 하나를 오래 붙잡고 있었네요. 물론 그 기준이 3번 분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받을 때예요. 계속 부족하다고만 하면 들어오는 복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선비는 머릿속이 복잡한 카드예요. 계속 비교하고 계속 계산하고 계속 부족한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 흐름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쌓아온 걸 봐야 해요. 내가 아직 못한 것만 보면 끝이 없어요. 내가 이미 해낸 것도 같이 봐야 균형이 맞습니다. 뒤쪽에 마패가 들어옵니다. 공식적인 신호예요. 말로만 잘했다가 아니라 문서, 승인, 제안, 계약, 발탁, 이동, 합격처럼 현실에서 효력이 있는 일이 들어옵니다. 3번 분들, 이제 감정으로 호소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성과, 날짜, 결과, 숫자, 맡은 역할, 이런 걸 정리해야 합니다. 마패는 손에 쥐는 권한이에요. 그냥 기분 좋은 칭찬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신호예요. 일이 넘어오거나 제안이 오거나 확인해야 할 서류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3번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연락할 수 있어요. 이때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기회가 올 때 준비된 사람처럼 보여야 해요. 옆에 관아가 붙어요.
기관, 회사, 조직, 심사, 행정, 규칙의 기운이에요. 3번 분들 이번 흐름은 공식 절차를 타야 좋아요. 대충 말로 넘기면 안 됩니다. 서류 확인하고 일정 확인하고 조건 확인해야 해요. 관하가 나오면 부담도 있어요. 평가받는 느낌, 보고해야 하는 느낌, 심사대에 올라가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겁먹지 마세요. 준비한 사람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3번 분들은 빈손이 아니에요. 해온 게 있어요. 다만 관하가 있으니 허술하면 안 돼요. 기한 놓치는 것, 서류 빠뜨리는 것, 말로만 약속하는 것, 조건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것, 이런 건 조심하셔야 해요. 3번 분들한테 들어오는 복은 대충 받는 복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 들어오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엽전 7번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성실함의 결실이에요. 한 방에 떨어지는 운보다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받는 흐름이에요. 밀린 보상, 정당한 대가, 성과급, 계약금, 일거리, 합격 뒤의 기회가 보입니다. 작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게 보지 마세요. 이번에 들어오는 결과는 다음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인정이 큰 기회로 이어지고 작은 제안이 오래 가는 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엽전 7번 카드는 꾸준히 한 사람한테 붙는 결실이에요. 3번 분들, 지금까지 내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사실 느린 게 아니라 단단한 쪽이었어요. 빨리 올라간 사람은 빨리 흔들릴 수도 있지만 3번 분들은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래 갑니다. 마지막에 옥황상제님이 계세요. 이건 큰 결정이에요. 기준대로 판이 잡힙니다. 사람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결론이 내려지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품격이에요. 좋은 결과가 와도 너무 낮추지 마세요. 감사하되 비굴해지지 말고 받을 건 받으세요.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받는 겁니다. 조만간 일어날 일은 이거예요. 내가 해온 일이 평가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게 보입니다. 문서, 인정, 연락, 제안, 돈, 기회 중 하나로 현실화될 수 있어요. 그동안 애매했던 일이 공식적인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누가 3번 분들을 다시 부르거나 이름을 올리거나 결과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주의할 건 하나예요. 대충 넘기지 마세요. 기한, 서류, 조건,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3번 분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막히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확인을 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그동안 해온 성과를 적어보세요. 날짜, 결과, 맡은 역할, 숫자, 들은 평가, 내가 해결한 문제,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걸 해두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건도 정해두세요. 무조건 좋아요 하시면 안 돼요. 3번 분들은 이제 고를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 가능한 조건, 안 되는 선을 분명히 해두세요. 마지막으로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세요. 작은 정성이 다음 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메시지 하나, 고맙다는 말 하나가 복을 이어줘요. 3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곧 이름 붙은 결과가 돌아옵니다. 노력만 하고 끝나는 흐름이 아니에요. 문서, 평가, 인정, 돈, 기회 중 하나로 현실화됩니다. 그러니까 숨지 마세요. 겸손하게만 뒤에 있지 마세요. 내가 해온 건 내가 말할 줄도 알아야 해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3번 분들, 이번에는 남의 박수만 기다리지 말고 본인 수고를 본인이 먼저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4번 고르신 분들,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돈과 새 기회가 다시 열리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돼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한번 눌러주세요. 4번 소품이 끌린 건 놓아야 할 걸 이미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허전할 것 같지만 사실 그 빈자리로 새 복이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그럼 4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4번 분들, 조만간 정리할 사람이나 일이 분명히 보이네요. 더 붙잡아도 달라지지 않는 관계, 계속 손해만
보는 일, 마음만 쓰고 실속은 없는 자리가 있어요. 이제 그걸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맨 앞에 엽전 10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흩어지는 흐름이에요. 같이 있던 것이 각자 길로 나뉘고 한 곳에 묶여 있던 돈이나 마음이나 일이 나누어지는 자리예요. 4번 분들, 최근에 이미 마음이 흩어진 게 있어요.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은 관계, 더는 설레지 않는 일, 유지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끝났다고 느끼는 자리가 있네요. 이건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조금씩 식었고, 조금씩 지쳤고, 조금씩 멀어졌어요. 이제 그게 겉으로 보이는 때가 온 거예요. 엽전 10번 카드는 나눠지는 카드예요. 누가 내 몫을 가져갔는지, 내가 남의 몫까지 들고 있었는지, 이제는 각자 가져갈 것을 가져가야 하는 흐름이에요. 돈 문제로 보면 지출 정리, 정산 분배, 끊어야 할 비용이 보입니다. 사람 문제로 보면 더 이상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추는 관계는 어렵습니다. 옆에 난파선이 붙었어요. 이건 더 붙잡으면 손해예요. 이미 기울어진 배입니다. 내가 더 노력한다고 바로 살아나는 흐름이 아니에요. 4번 분들, 이걸 인정하기 싫었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버텼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썼는데, 이제 와서 놓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카드가 분명히 말해요. 계속 붙잡으면 내 시간과 돈과 기운이 더 빠져나갑니다. 난파선은 포기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가라앉는 배에서 내려오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4번 분들은 지금 무너지는 걸 살리러 가는 게 아니라 나부터 건져야 하는 흐름이에요. 그동안 4번 분들은 손해인 줄 알면서도 버틴 게 있어요. 사람이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들인 마음이 아까워서 계속 붙잡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인 게 아깝다고 더 붙다 보면 손해가 커집니다. 이미 기울어진 흐름에는 더 넣는 게 답이 아니에요. 멈추는 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길 떠나는 사람이 나옵니다. 움직입니다. 마음이 떠나거나 실제로 장소나 일이나 관계가 바뀔 수 있어요. 이사, 이동, 이직, 부서 변화, 생활 패턴 변화, 사람과 거리두기까지 다 들어옵니다. 4번 분들, 이미 안쪽에서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리가 너무 좁다. 이 사람 곁에서는 내가 작아진다. 이 일은 나를 더 키우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었네요. 길 떠나는 사람은 미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돌아봅니다.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리고 내가 너무 매정한가 싶기도 해요. 그래도 발은 앞으로 가요. 4번 분들도 그래요.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예전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거리두기가 먼저입니다. 바로 끊어야 한다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빼야 해요. 연락이 와도 바로 뛰어가지 말고 부탁이 와도 바로 받아주지 말고 상대 기분을 맞추려고 내 일정을 바꾸지 마세요. 4번 분들은 지금 물러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일로 보면 방식이 바뀝니다. 계속 하던 방식이 더 이상 안 맞아요. 예전에는 됐던 방법이 지금은 안 통할 수 있어요. 사람을 바꾸거나 플랫폼을 바꾸거나 일하는 시간대를 바꾸거나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4번 분들은 같은 자리에서 더 힘내는 것보다 자리를 옮기거나 방식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훼손된 무덤이 숨어 있어요. 이건 오래된 문제예요. 지금 벌어진 일만 보면 안 됩니다.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봐야 해요. 왜 늘 내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사람이 되는지, 왜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쓰고 나면 돈도 같이 새는지, 왜 비슷한 사람에게 또 흔들리는지, 왜 끝난 뒤에야 내 몫을 챙기게 되는지, 이 반복을 봐야 합니다. 4번 분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닐 수 있어요. 예전에도 비슷하게 실망했고, 비슷하게 손해봤고, 비슷하게 내가 뒤처리를 했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 반복을 끊어야 합니다. 훼손된 무덤은 뿌리예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반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외로워서 너무 빨리 믿는 건지, 인정받고 싶어서 너무 많이 주는 건지, 버림받기 싫어서 끝난 관계도 계속 붙잡는 건지, 그걸 봐야 해요. 이걸 안 보면 사람만 바뀌고 같은 일이 또 옵니다. 뒤쪽에 제사가 들어와요.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기억이든 마음속에서 끝난 걸 끝났다고 인정해야 해요.
계속 욕하면서 붙잡고 있어도 그건 아직 묶여 있는 거예요. 보내야 풀립니다. 제사는 마무리예요. 고마웠던 건 고마웠다고 하고 아팠던 건 아팠다고 인정하고 이제 내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번분들 마음의 제사를 지내야 새 복이 들어옵니다. 정리라는 게 꼭 상대를 미워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고마웠다. 그런데 이제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 그때는 필요했다. 그런데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미움으로 붙잡는 것도 집착입니다. 보내야 내가 자유로워져요. 옆에 이국의 신이 나와요. 새로운 길입니다. 낯선 사람, 낯선 일, 다른 지역, 새로운 방식, 새로운 분야가 들어와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이게 맞나 싶어요? 그런데 그쪽이 더 실속 있습니다. 사번분들은 예전 방식으로는 더 안 풀려요. 같은 사람, 같은 패턴, 같은 선택으로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낯선 쪽을 봐야 해요. 일 쪽으로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분야가 아닌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을 수 있죠. 그런데 해보면 생각보다 맞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해서 붙잡는 인연보다 낯설지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더 좋아요. 새로운 길이 들어올 때 사번분들은 처음에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괜히 바꿨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흐름은 낯선 쪽에 복이 붙어요. 다만 조건은 잘 보셔야 해요. 낯설다고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고 새로운 가능성은 열되 현실 확인은 꼭 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엽전 8번 카드가 나옵니다. 돈이 다시 차오릅니다. 큰 돈이 갑자기 떨어진다기보다 새던 돈이 막히고 실속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4번 분들 정리하고 나면 바로 알게 돼요.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맞춰줬구나. 필요 없는 돈도 많이 썼고 마음도 너무 많이 썼구나. 그게 보이면서 잔고가 덜 불안해지고 내 시간이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 하나를 정리하고 돈 흐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관계 유지하려고 쓰던 돈, 기분 풀려고 나가던 돈, 마음이 불안해서 충동적으로 쓰던 돈이 줄어듭니다. 그게 작은 돈 같아도 모이면 큽니다. 일에서도 실속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힘만 들고 남는 게 없던 일을 계속 붙잡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리하고 나면 시간 대비 돈이 되는 일이 보입니다. 누가 새 제안을 하거나 예전에 관심 없던 방식이 눈에 들어오거나 작은 부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번분들은 작게라도 실속 있는 쪽을 잡아야 해요. 마지막에 마고님이 계세요.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이에요. 마고님은 빈자리에서 다시 판을 짜는 기운이에요. 4번분들 무너진 뒤에 작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 비어 보이는 자리는 실패가 아니에요. 새로 채워질 자리예요. 예전 것이 꽉 차 있었으면 새 복이 들어올 틈이 없었겠죠. 그래서 비워지는 겁니다. 마고님은 새 판을 크게 짜요. 4번분들 지금은 끝난 것만 보지 말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봐야 해요. 계속 남한테 맞추는 사람으로 살 건지, 내 돈과 시간을 지키는 사람으로 갈 건지, 내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으로 바뀔 건지요. 이번 정리는 단순한 이별이나 포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자리예요. 4번분들 조만간 일어날 일은 이거예요. 정리할 사람이나 일이 분명해집니다. 더는 붙잡아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정리하고 나면 돈과 기회가 들어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연락 하나에 마음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 내가 계속 눈치 보게 되는 사람과 거리 두는 게 맞아요. 상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번분들 기운을 너무 많이 가져가요. 일에서는 하던 방식 하나를 바꾸게 됩니다. 계속 안 풀리던 방법을 내려놓고 새로운 제안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보게 되어 낯설긴 해도 그쪽이 더 실속 있어요. 돈으로 보면 새는 구멍이 막힙니다. 갑자기 큰 돈보다 먼저 필요 없는 지출이 줄고 판단이 또렷해져요. 그러면서 내 손에 남는 게 생깁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집 안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하세요. 고장난 물건, 볼 때마다 마음 무거운 물건, 끝난 사람과 연결된 물건 하나라도 비우세요. 공간이 비어야 마음도 비고 마음이 비어야 새 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끝난 일에 계속 이유를 묻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시 돌아올까? 이 생각이 길어지면 또 묶입니다.
팩트만 보세요. 지금 나를 지치게 하는가? 계속 손해가 나는가? 내 삶이 작아지는가? 그렇다면 거리 두는 게 맞아요. 마지막으로 새 기회가 오면 너무 빨리 밀어내지 마세요. 낯설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마세요. 대신 조건은 확인하세요. 돈, 시간, 책임, 약속은 분명히 보고 움직이세요. 4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끝난 걸 붙잡으면 손해고 정리하면 돈과 기회가 들어옵니다. 지금 비워지는 자리는 실패가 아니에요. 새로 채우려고 비워지는 자리예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둔 카톡으로 천천히 문의 주세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은 아무에게나 권하는 게 아니라 마음 닿으신 분들께 필요한 만큼만 조심히 봐드릴게요. 오늘 네 번호 모두 다르게 나왔어요. 1번 분들은 미루던 선택을 끝내는 사건, 2번 분들은 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오는 마음의 신호, 3번 분들은 오래 쌓은 업적의 인정, 4번 분들은 정리 뒤에 들어오는 돈과 새 길이에요. 어느 번호를 고르셨든 오늘 핵심은 하나예요. 다가오는 일은 그냥 우연처럼 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이미 알고 있던 걸 현실이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당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이번 흐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오는 흐름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필요한 말만 닿았기를 바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들으신 분들의 정성이 좋은 길로 닿기를 저도 함께 발언하겠습니다.